어제는 비가 왔었는데 오늘은 또 맑게 개가지고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나무 흔들리는 거 보이세요? 바람이 진짜 시원하게 붑니다. 서봉살림 욕 밑에 장도 있지 않을까요? 저 안쪽에 장이라고 써있는데 요거는 지금 가려져 있어요. 편집할 게 많이 밀려 있어가지고 오늘은 올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날씨가 안 올 수가 없었어요. 올라갈 땐 딴 데로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항상 이쪽으로 내려왔어가지고 지금 서봉산 3번째 방문에서야 이쪽 길로 들어가 보네요. 절대 감속 50km. 이게 인간이 다니는 산책로에 있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림이랑 캘리그라피 같은 게 진열돼 있네. 아, 저 항아리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그 표정 봐. 여기 뭐 하는 곳일까요? 산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차 소리는 멀어지고 새 소리나 벌레 소리가 점점 크게 들리는 게 그것도 산을 찾는 매력 중 하나가 아닐까. 안녕하세요, 봉봉대장입니다. 오늘은 서봉산 3번째 방문이에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 안 나올 수가 없었어. 오늘은 만화 얘기를 좀 해볼까요? 제가 또 만화 되게 좋아하거든요. 만화를 보는 것도 좋아하고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그 덕분에 사회초년생 때는 그림으로 먹고 살기도 하고 요새 만화 3대장 꼽으라고 하면은 원나블이죠? 아직 그런가요? 바뀌었나? 모르겠어요. 사실 셋 다 안 봤거든요. 원피스는 예전에는 한 중간까지 보고 못 봤어 라고 얘기했는데 요새는 초반까지 보다 못 봤어 라고 얘기해야 될 정도로 뭐가 뒤에 많이 나왔더라고요. 어디까지 봤냐면 하늘섬까지 봤어요. 거기까지 되게 재밌게 보고 그 이후에 부록이었나요? 해골 악사 그 친구가 홀랑 들어오는 걸 보면서 더 이상 보기 힘들어졌어요. 너무 복잡해. 등장인물도 너무 많고 그 직전이 목수였나요? 프랑키? 그때도 되게 루즈했고 겨우겨우 버티니까 부록 나오는데 딱히 별일도 없이 갑자기 동료가 돼 음악을 연주해 이런 식으로 갑자기 또 하나가 추가되니까 못 보겠더라고. 거기서 멈췄다가 몇 년 지나서 어쨌든 계속 원피스는 인기가 많으니까 복습을 좀 해보자. 1화부터 내용도 가물가물하고 추억여행하는 느낌으로 다시 1권부터 쭉 보는데 또 하늘섬까지 재밌게 봐놓고 부록에서 또 적었어요. 이 이후의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은 거야. 하늘섬까지는 재밌게 봤었다는 기억이 있으니까 믿고 보는 거죠. 여러분 넷플릭스 보시나요? 넷플릭스가 콘텐츠는 엄청 많잖아요. 근데 뭘 볼지 고르는 게 너무 힘들고 오래 걸리고 하다 보니 언젠가부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넷플릭스의 진정한 콘텐츠는 뭘 볼 수 있다가 아니라 뭘 볼지 고르는 그 과정이 콘텐츠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치킨은 다 식어가는데 30분 동안 뭐 볼지 고르고 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 이거 좀 아니지 않나. 근데 어릴 때부터 좀 그런 성향이 있었는데 저는 봤던 거 또 보는 거에 거부감이 없거든요. 재밌게 봤던 영화는 며칠 뒤에 또 봐도 재밌고 그렇다고 1년 내내 그것만 볼 순 없는데 짧게는 몇 주에 한 번, 길게는 몇 개월이나 몇 년에 한 번 같은 영화를 다시 보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거부감이 없습니다. 그 한국 느와르 영화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신세계, 부당거래, 베테랑, 범죄도시 뭐 그런 류의 영화들 있잖아요. 짝패도 좋아하고 내부자들도 엄청 재밌게 봤어요. 만화 얘기한다고 해놓고서 영화 얘기하고 있죠. 다시 돌아와서 원피스는 한 3번 정도 실패했습니다. 부록에서 못 보겠다 하고 접은 게 3번. 나루토는 짤로는 많이 봤어요. 짤로는 나만큼 강해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했었나? 그때 제자들 이 새끼 뭐지? 이런 표정으로 쳐다보는 그 짤만 보고 블리츠인지 블리치인지 제목도 몰라요. 그냥 원나블 하니까 불로 시작하는 무슨 만화가 있나 보다.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몰라요. 원나블 이런 식으로 묶어 부르진 않았지만 어릴 때는 드래곤볼이랑 슬램덩크가 짱이었죠. 학교에 가도 친구들 전부 다 슬램덩크랑 드래곤볼 얘기밖에 안 하고 운동 좀 좋아하는 애들은 밖에 나가서 농구하고 뚱뚱하고 착한 친구들은 교실에서 에너지파 쏘고 있고 둘 다 비슷하게 뚱뚱한데 서로 마인부그라고 놀리고 있고 그런 분위기였죠. 드래곤볼 슬램덩크는 저도 엄청 재밌게 봤던 만화고 그 두 개 말고 또 재밌게 봤던 게 있느냐 하면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일본 만화 누가 물어보면은 진짜 고민도 안 해요. 저는 캡틴 츠바사 좋아해요. 축구 만화인데 일본의 유명한 축구 선수도 그 만화 보고 자랐다고 어릴 때 그 만화 보고 축구 선수가 됐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국내에도 한국어판이 나오긴 했었는데 완결까지 다 안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옛날에 서점 가면은 만화책 가격이 한 권에 2,000원 정도 했었어요. 요새는 많이 비싸졌지만 근데 캡틴 츠바사는 정식으로 한국어판이 나오기 전에 해적판으로 먼저 봤어요. 옛날 문방구 가면은 조그만 책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드래곤볼도 아마 해적판으로 나왔을 건데 드라곤의 비밀 막 이래가지고 뭐 말도 안 되는 제목에다가 정식으로 나온 책은 2,000원, 2,500원 할 때 해적판은 500원, 800원, 1,000원 막 이래버리니까 그때 당시 아마 실제로 TV에서 축구왕 슛돌이라는 애니메이션을 한번 했을 거예요. 슛돌이가 독수리 슛을 쐈거든요. 그런 식으로 위로 차면은 그 위로 올라가던 공이 밑으로 뚝 떨어지면서 골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독수리가 먹이를 낚아챈다 그런 만화가 있었어요. 아마 그 후에 나왔을 거야. 왜냐면은 그 해적판 캡틴 츠바사에서 주인공 이름이 슛돌이었어요. 다른 만화지만 그래도 뭐 축구 잘하는 주인공 이름이 슛돌인 거는 인정. 이런 느낌으로 그 만화책을 하나씩 사서 몇 번이고 봤어요. 걔는 진짜 캡틴 츠바사는 되게 여러 번 봤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리고 슛돌이에서 나온 독수리 슛이 원래 캡틴 츠바사에서 먼저 나온 거거든요. 드라이브
슛이라고 해서 축구왕 슛돌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도깨비 슛이라는 게 있었어요. 되게 곱슬머리 애가 공을 차면 공이 여러 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키퍼 입장에서는 와씨 이 중에서 뭐 잡아야 돼 어버버 하다가 골을 먹는 거야. 근데 그것도 캡틴 츠바사에서 나왔던 기술이거든요. 혼자서 차는 도깨비 슛은 뭔가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차. 근데 캡틴 츠바사에서는 그것도 말이 되는 건 아닌데 주인공 둘이 서로 공을 차려고 하다가 동시에 찬 거예요. 공을 동시에 차니까 이게 날아가면서 이상한 스피드 먹어가지고 흔들리는 거예요. 공이 이상하게 흔들리니까 여러 개로 보이는 거지. 그래서 우연히 찬 슛인데 1점을 얻게 되고 그 뒤로 주인공들이 연습해서 언제든지 원하는 타이밍에 그 슛을 날릴 수 있는 뭐 그런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되게 재밌는 만화였어요. 그게 한국어판으로 나왔는데 원래 주인공 이름이 츠바사거든요. 오조라 츠바사라고. 츠바사가 날개에 날개 익자 한자를 써서 그거를 일본어 발음으로 츠바사라고 읽나봐요. 정식 한국어판으로 나오면서 그 당시에 또 이제 주간 만화 연재하던 잡지가 아이큐 점프랑 소년 챔프 그렇게 두 가지였을 거예요. 아씨 둘 중에 어디였지? 아무튼 어딘가에 연재가 되기 시작해가지고 되게 반가웠거든요. 와 진짜 내 인생 만화 너무너무 좋아하는 만화인데 이게 드디어 정식 한국어판이 나오니까 나중에 단행본도 나오겠지? 그건 내가 다 모아야겠다 이렇게 막 부푼 꿈을 안고 있었는데 1화가 올라온 그 잡지를 사서 펼쳤는데 주인공 이름이 날개인 거야. 날개야 너무 멀리 가면 안 돼 위험해. 언타이틀의 타이틀곡 아니 차라리 슛돌이라고 해. 아무리 한국어판으로 바꾼다고 해도 날개가 뭐야 이름이. 어릴 때 그 해적판으로 사서 봤을 때는 날개였어도 아마 봤을 것 같아. 그때는 그게 가능했던 나이고 머리가 좀 크니까 이제 내가 얘 이름이 오조라 츠바사인 걸 알고 진짜 100번 양보해서 한국어의 감성을 넣어서 슛돌이로 해도 거기까지 이해하려고 그랬어. 근데 날개는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주인공 이름이 날개? 못 보겠어. 그리고 지명도 한국어로 다 바꾸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다 싫은 거야. 뭔가 내 추억이 망가진 느낌이었어. 그래서 안 봤어요. 보지도 않고 단행본도 아마 1권은 샀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 안 나왔는지 나왔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관심을 껐어. 그냥 너무 실망해가지고 이거는 캡틴 츠바사 정식 한국어판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인기가 없었던 탓인지 연재가 중간에 중단됐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나오다 말았다. 실제 그 만화의 팬도 돌아서게 만든 야 한일전은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돼 그런 정서를 가진 나라에서 너무 큰 걸 바라면 안 되겠지만 오늘은 날씨가 되게 안개가 낀 건가? 더구저수지랑 이런 게 흐릿하게 보이네요. 물안개인지 안개인지 뭐식갱인지 비구름이 몰아치는 것 같기도 하고. 오늘 비 소식이 있었나? 없는데? 근데 와야 오는 거고 안 와야 안 오는 거지. 기상청 말을 믿을 수가 있어야죠. 그죠? 이쪽 길도 있네. 얘는 또 처음 보는 길이네요. 저희가 뭔지 잠깐 볼까요? 또 구간 안내도가 있어. 지금 제가 여기 있는데 너 어디서 왔니? 내 출발지를 알 수가 없네. 아무튼 뭐 이렇다고 합니다. 비 오면 곤란한 게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카메라가 DJI 포켓 3거든요. 이게 메모리 카드를 꽂는 데가 노출돼 있어요. 커버로 덮고 방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비가 오면은 즉시 촬영 중단하고 지금 또 처음 보는 길이 있어가지고 일로 와봤는데 저는 왜 이렇게 또 산에 오면은 원래 잠깐 찍고 빨리 집에 가야지 생각했는데 여기도 계단도 있네. 저 밑에까지 내려가는 계단도 있네요. 여기는 그냥 내리막길이고 여기는 계단이야. 여기 내려가면 뭐가 나오지? 내려가면은 여기 나중에 시간 많을 때 가야겠다. 이거 확실히 뱀이 좀 나오나 보네요. 이거 현수막 지금 봤네. 뱀 출몰 주의, 뱀 발견 시 건드리지 말고 피해가라 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제 복장이 이렇게 맨다리에 운동화라서 뱀에 물리면은 굉장히 아프고 슬프고 하겠죠? 저런 빨간 열매 같은 거 저런 거 주변에 뱀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지금 큰일 났어요 여러분. 제가 캡틴 츠바사 얘기를 실컷 했잖아요. 근데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모르겠어. 잠깐 요 밑에까지 내려가면서 생각을 좀 해볼게요. 저 멀리 풍경이 뭐 그렇게 멋진 건 아닌데 산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이 참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팔각정 한번 찍었고 다시 또 내려갈 건데 가장 좋아하는 만화가 캡틴 츠바사다 그 얘기했었죠. 근데 제일 좋아하는 얘기 나온 김에 짧게 하나만 더 얘기하면은 로봇 있잖아요. 로봇 메카물 뭐 에반게리온이니 건담이니 되게 많은데 저 건담도 좋아하거든요. 건담 시리즈 중에서는 퍼스트 건담 제일 좋아하고 다른 건덕들은 하이 뉴 건담이 짱이지 사자기가 짱이라는 자쿠아는 다르다 자쿠아는 3배 빠르다 뭐 이러는데 로봇을 통틀어서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하면 저는 바라타크예요. 되게 옛날 애니메이션인데 생긴 게 저는 완전 제 취향이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좋아하는 로봇 보면은 거의 인간형이잖아. 손가락도 진짜 성실하게 5개 다 있고 총도 쏴. 아니 로봇이 총을 쏠 거면은 그냥 모듈식으로 팔에다 꽂아가지고 굳이 로봇 손가락에다가 방아쇠를 지어주고 이것까지 해줘야지 총이 나가냐고. 애니메이션인데 그렇게까지 생각한다는 게 나이를 먹은 증거가 아닐까 좀 슬퍼지긴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라타크를 제일 좋아하는데 그게 또 되게 마이너해요. 일본에서도 프라모델이나 장난감으로 그렇게 많이 안 나와서 구하기도 힘들고 제가 만화 그리는 걸 좋아해서 가끔 낙서도 하거든요. 메카닉 디자인도 한 번씩 해봐요. 항상 손은 집게와 드릴 이런 식으로 그릴 때가 많습니다. 로봇에 사람 손 달려있는 것보다 로봇은 로봇답게 사람처럼 손가락 다 달려있는 게
영 그렇더라. 깡통 로봇 같은 걸 좋아하는 거예요. 주먹이 차라리 그냥 도라에몽처럼 동그란 공처럼 생겨도 괜찮아. 그걸로 때리면 되지 뭐. 꿀방 공격. 여기서 달리기 하는 분들이 계세요. 엄청나. 나도 언젠가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여긴 지금 오르막길 걸어가는 것도 겨우인데 여길 뛰어다니는 날이 올까요? 원래 첫 번째 영상 때 운동 얘기를 했었는데 통편집을 했습니다. 너무 지루한 거야. 내가 한 운동 얘기를 다 했어. 그러니까 너무 길어가지고 그냥 통편집했습니다. 나중에 짧게 다시 하는 걸로. 자, 아무튼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는 건 아닌데 내가 나를 못 믿겠어. 오늘 원래 하려던 얘기는 뭐냐면 피구왕 통키예요. 그것도 엄청 재밌게 봤죠. 제가 몇 살 때 봤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학생 때 피구왕 통키를 봤는데 TV판으로 총 44화짜리였나요? 아무튼 꽤 편수가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진짜 훌륭하다, 너무 재밌는 만화였다 그랬는데 디테일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뭔가 찜찜한 게 있었어. 만화에 이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누굴 제일 좋아하냐, 누가 제일 싫으냐, 그런 캐릭터 하나씩 생각해보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제일 불쌍한 캐릭터가 하나 있거든요. 피구왕 통키 애니메이션을 1편부터 마지막 화까지 3-4번은 정주행한 것 같은데 볼 때마다 참 안쓰럽다 그런 생각이 드는 캐릭터가 민대풍입니다. 민대풍이 사실 간지로는 최고거든요. 타이거나 테렉산 쟁쟁한 라이벌들이 많이 있지만 태동에서 통키 말고 멋있다 라고 얘기할 만한 캐릭터는 또 사실 없잖아. 권총탄 선배는 헤이아치 어린 시절 그런 느낌이고 다 그냥 그렇잖아. 멋있는 애가 그렇게 많이 없어요. 아무튼 민대풍이 보호구도 그렇고 생긴 것도 그렇고 목소리도 그렇고 그냥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일 불쌍해. 근데 그 얘기하기 전에 지금 초등학교가 원래 옛날에 국민학교였던 거 아시죠?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어린애들이 있을 리가 없어. 초등학교로 바뀌기 전에 방영된 애니메이션이라서 거기 나오는 학교 이름이 전부 다 국민학교예요. 태동국민학교, 암산국민학교 막 이런 식으로. 민대풍 학교 이름 뭐였지? 몰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학교 이름 때문에 불쌍한 게 아니에요. 얼굴에 흉터가 있잖아요. 그게 더 사연이 있잖아. 엄마랑 같이 차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그렇게 된 거거든요. 엄마는 이제 그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민대풍 아빠가 원래 조각가예요. 그러니까 석상 같은 걸 만들어. 근데 민대풍 얘가 통키 학교가 이름이 태동인데 태동을 겁나 싫어하는 거야. 그래서 왜 이렇게 싫어하지 이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민대풍 아빠가 태동국민학교에다가 납품할 조각을 만들다가 어머니의 임종을 지켜보지 못했다. 그래서 엄마는 아빠를 애타게 찾았는데 아빠는 와주지 않았다. 엄마가 쓸쓸하게 눈을 감았다. 이걸로 이제 아빠에 대한 증오와 태동국민학교에 대한 증오를 엄청나게 마음에 품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빠가 그걸로 돈 벌어가지고 학교 보내주고 하는 건데 쌍놈의 민대풍이 제일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깔개라고 하죠. 깔개. 주인공 돋보여주기 위한 전투력 측정기. 사연도 많고 상처도 많은 아이인데 굉장히 그래서 입체적인 캐릭터라고도 할 수 있는데 민대풍 존재의 가장 큰 이유는 깔개였다. 민대풍은 그 애니메이션 끝날 때까지 이긴 적이 없습니다. 엄청났어. 어떻게 그래?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그런 건 있죠. 진짜 이름도 없는 학교. 이겼다라는 결과 정도는 나오는데 주인공 라인이 있잖아요. 통키, 타이거, 태백산 이런 애들 지기 위해 살아있는 캐릭터야. 너무 슬프더라고 그게. 암산국민학교 거기서 태백산이 그 로버트 손가락처럼 의미 없는 말인데 그걸 누가 국민학생으로 봐. 그거를 배에 왕자 있고 이두삼두 어깨 근육 막 동글동글하게 돼가지고 철봉 위에 한 손으로 버티면서 땅콩 까먹는 애를 누가 국민학생으로 봐. 그리고 훈련 방법도 막 야구 빠따로 배 때리고 그게 피구 훈련법이래. 국민학생, 대학생이 그래도 욕먹어. 대학생이 그래도 20대 후반 30대 아저씨들 그런 사람들이 그런다고 하면 모를까. 무슨 국민학생들이 그래요. 얼굴도 그렇고 지금 다시 봐도 웃겨. 그거는 지금 다시 국민학생이 나온다 하고 보면은 개웃깁니다. 민대풍이 나오고 회전 회오리 슛 해가지고 센 건 알겠는데 또 처음 붙었을 때 굉장히 힘들게 고전을 했지만 이기긴 이겼단 말이죠. 그 느낌이 뭔가 야무친 거야. 드래곤볼도 야무치가 처음 나왔을 때 낭하 풍풍권 강력한 무도가 이런 느낌이었는데 천진반 나오고 개발렸죠. 야무치는 이제 그때부터 전투력 측정기, 손오공의 분노 촉진제. 화가 나면 더 강해지니까 손오공을 화나게 하려면 친구가 죽어야 되잖아요. 민대풍도 딱 그 짝인 거야. 굉장히 강한 것처럼 나왔어. 하지만 통키네가 이겼어. 규모가 꽤 큰 대회에 나갔어. 1라운드에 민대풍이랑 태백산이 붙죠. 그리고 이제 주변에 사람들이 웅성웅성 자와자와 야 이건 진짜 사실상 결승전 아니냐? 이러면서 엄청 호들갑을 떨어져. 스피드 외건처럼 피구왕 통키를 거기서부터 봐도 얘네 둘이 되게 세구나 라는 거를 짧은 시간에 알 수 있을 정도로 야 이거는 결승전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리고 민대풍이 개발리죠. 그나마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한 연출 같은데 이제 태백산 파워슛 피구공을 밀가루 반죽으로 만들었다가 던지면 총알처럼 나가는 그 슛 있잖아요. 파워슛. 이름도 되게 심플하게 잘 지은 것 같아요. 어떻게 슛 이름이 파워슛. 그거를 민대풍을 노린 슛을 맞고 간 게 아니라 다른 팀원이 맞을 뻔한 걸 도와주러 갔다가 안정적이지 못한 자세로 슛을 맞고 아웃이 됐죠. 근데 이제 그렇게 지켜줄 만한 가치가 있는 선수였느냐? 아니거든. 그 팀원이 맞고 튕겨나온 공을 민대풍이 잡아서 회전 회오리 슛을 쐈으면 조금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아무튼 그랬어.
민대품 생각하면 짠해요. 근데 멋있기는 제일 멋있고 이런 캐릭터인데 전투력 측정기로 소모된 게 너무 안타까웠다. 전 좋아하는 캐릭터인데 말이죠. 뭐 엄청 길 줄 알았는데 또 얘기하고 보니까 별로 길지도 않네. 캡틴 츠바사 얘기나 더 할까요? 아무도 모르는 만화 얘기. 게임 슈퍼 패미컴 말고 그냥 패미컴으로 캡틴 츠바사 2를 엄청 재밌게 했었고, 슈퍼 패미컴으로 3부터 5까지 나왔거든요. 3까지 괜찮았어요. 캡틴 츠바사 2 업그레이드 버전, 그래픽이 더 향상된 그런 느낌인데 저는 그래도 2가 더 좋았거든요. 3가 그래픽은 좋아졌는데 2의 그런 감성이 없어져가지고 그런 재밌었던 추억들이 있다. 피구왕 통키도 패미컴 때 되게 재밌게 하던 게임이 있었거든요. 오락실에 있는 피구왕 통키 말고 카드 게임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랜덤으로 카드가 주어지고 펼쳐져. 카드에 불꽃 마크나 숫자가 써있거든요. 숫자 조합으로 어떤 기술을 쓸 때 추가 파워를 주는 뭐 그런 게임이었어. 근데 그것도 되게 재밌게 했던 기억이 나고, 츠바사 마지막에 좀 웃겼던 게 그 여자친구 있거든요. 국민학교 때 매니저를 하던 여자아이가 있는데 걔가 나중에 이제 성장하면서 약간 연인 관계처럼 됐어요. 참 그 축구 만화의 그림체랑 어울리지 않는 불량배한 놈이 엄청 치근덕거리는 거예요. 그 매니저한테. 이 츠바사가 같이 있다가 이제 두드러 맞아요. 그러니까 츠바사가 싸움 못하잖아. 싸움을 언제 해봤겠어. 맨날 축구밖에 모르는 애가. 두드러 맞다가 츠바사가 열받아가지고 으악 하고 사람한테 오버헤드킥을 날리거든요. 그 실컷 두드러 패던 깡패놈이 발차기 한 방에 어깨가 나가요. 그리고 쓰러지면서 이것이 세계를 제패한 남자의 킥인가 이지랄하면서 죽진 않았는데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그렇게 그 사건이 지나가 버린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공차듯이 쳐버린 캡틴 츠바사 이야기였습니다. 아까 되게 맑았는데 그죠?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먹구름 같은 게 엄청 껴있네. 이게 기상청 믿을 수가 없다니까. 그 월요일만 해도 화요일날 뭐 300mm 비가 예상된다 이러더니 안 오고, 오늘은 비가 안 온다고 떠있는데 좀 있으면 비 올 건데 뭐 이렇게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나 우산도 없는데 큰일 났네. 그렇습니다. 이제 슬슬 도로에 가까워지면 시끄러워지니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서봉산 안녕.